봅시다. 아이고. 원래 하고 이제 다음 주에만 해야지. 해석도 나가야지. 지금 또 나가요? 일단 개념책 65쪽부터 77쪽 틀린 거 고쳐오라고 했는데 틀린 거 고친 것 중에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일단 나눠서 가볼까? 자, 65부터 72쪽까지 중에서 65부터 69쪽까지 중에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65부터 69 틀린 거 고쳐봤는데 그래도 틀렸네. 잘 안 되네. 65부터 69 표빈이 괜찮아? 너 숙제 해왔어? 왜 숙제? 또 안 했어? 이거는 숙제 간만에 해보네. 이거는 다 안 해볼 때도 있고. 왜 다 해볼 때가 없는 거야, 왜? 둘 다 해볼 때가 없는 거야, 왜? 여기 자, 나도 있는데. 자, 70부터 여기 나도 있는데.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자, 70쪽부터 70, 72 70부터 73쪽까지 중에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70부터 73쪽까지 중에 끝까지 못 봤는데. 3번, 8번 했는데. 73쪽에 3번, 8번 73쪽으로 갑시다. 화수인 혹시 있나? 없어요? 자, 73쪽에 자, 페이지 73쪽에 3번 문제를 보면 자, 3번 문제입니다. 원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가 x 82, 36.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자, 82도고 얘가 x면 요렇게 원주각이니까 일단 여기도 x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36도를 활용해 보자.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 삼각형의 외곽이잖아요. 빨간색 삼각형의 외곽이잖아요. 삼각형 외곽 엄청 많이 쓰이지. 삼각형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다. 이게 x 플러스 36이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지. 조그만 삼각형. 어떻게 생긴 삼각형이야? 여기는 x 더하기 36, 여기는 x 외곽이 82도.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개. x 더하기 36 더하기 x가 82다. 삼각형 외곽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제3쪽에 여기 3번 문제였어요. 삼각형 외곽 진짜 많이 쓰이지. 그 접선, 현 얘기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엄청 썼듯이 여기 파트에서는 각도 구할 때는 삼각형 외곽도 많이 쓰입니다. 이게 3번 문제. A 더하기 B가 48. 반지는 자, 봅시다.
8번 문제. 원이 있고요. 여기 호 A 길이랑 호 B 길이랑 더하면 호 A랑 호 B를 더하면 길이가 4파이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원의 반지름이 8이니까 원래는 둘레가 16파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지? 그럼 곱하기 4분의 1 해서 4파이가 나온 거니까 호 AB와 호 CD의 중심각의 합이 몇 도 나와야 돼? 4분의 1이면 90도잖아. 90도. 호 AB와 호 CD의 중심각의 합이 90도 나와야지. 그래야 호의 길이 2개 더해서 4파이가 나오겠죠. 맞아요? 중심각의 합이 90도여야지. 그래야 16파이 곱하기 4분의 1 해서 호 AB, 호 CD 더해서 4파이란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 자, 이게 원의 중심이 아니죠. 맞지? 중심각이 아니야. 얘 중심각이 아니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쭉 그어서 요 각도랑 요 각도 요거랑 요거의 합이 얘잖아. 삼각형의 외곽은 동그라미 더하기 x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답은 각 APC? 각 APC는 동그라미 더하기 x 하면 되는데, 자,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건 뭐예요? 원주각이잖아. 요 x는 호 AB의 원주각, 동그라미는 호 CD의 원주각. 얘네 둘이 중심각의 합이 90도야. 그 원주각의 합은 몇 도겠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잖아. 각각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중심각의 합이 90도야. 그 원주각의 합은 45도겠죠. 얘네가 원주각이잖아. 원주각이니까 더해서 45도가 나올 것이다. 각각이 몇 도인지 몰라요. 더해서 45도. 자, 그 다음 74, 75 틀린 거 고쳐. 맞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74쪽, 75쪽 16번 또 19 16, 19 16, 19를 봅시다. 아까 보니까 이거 한 10분 넘게 늦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꾸밈을 3개 이렇게 들고서 다섯 개였어? 응. 10분이라고 내가 너 아까 마주친 건 아니고 너 그 지나가는 거 봤단 말이야. 시계 딱 보니까 8시 10분이던데. 왜요? 살짝 땀나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그렇게 돼 있었어. 몰라. 자, 16번 봅시다. 16번. 자, 16번 문제 보면 원이 이렇게 있었어.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 있고, 이쪽이 75도입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여기는 95도예요. 자, AT, 직선 AT는 접선이고 A는 접점입니다. 자, 내접 사각형이 있을 때 A, B, D 여기 각도 구하시오. 이 문제네요. 맞아요. 자,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내접 사각형이라며요. 그러면 여기가 95면은 우리 여기 알 수 있다. 85예요. 더해서 180. 80. 자, 그 다음에
x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접선이잖아. 접선. 그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는 그 현에서 원주각 그리면 현주에서 원주각 그리면 각이 똑같다고 했지. 여기 75도가 되겠죠. 그죠? 얘랑 같잖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는 그 현에서 원주각 그리면 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75, 85, x 삼각형이죠.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안 푸는 사람, 안 붙인 사람 다 정리해 같이 설명 듣고. 까지 볼 수 있잖아. 안쪽도 그래도 48도 x 마슈. 자, 19번을 볼게요. 19번은 원이 있고 바깥쪽에 접하는 외적 삼각형이 있고 안쪽에도 접하는 내적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 x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가봅시다. 자, 이거 접선이래요. 접선이잖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얘랑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 현에서 원주각 그림 얘랑 같아야 되잖아. 55도입니다. 그런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그린 거잖아.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접선, 현과 접선 단원에 배웠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가 55면 여기도 55고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잖아. 110, 70 그러면 70, 48, x 큰 삼각형에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적 삼각형과 외적 삼각형 성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그리면 길이가 같다. 이거 계속 나오는 정리죠. 19번 정리됩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자, 이게 19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76, 77, 76쪽부터 77쪽, 76쪽부터 17쪽 중에서 잘 안 되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 76부터 17. 괜찮나? 3번? 답이 뭐예요? 3번 어디가 3번? 36도. 화장이 됐나 그러면? 네. 그다음에 표면에 있는 여기 어때요? 1번. 왼쪽에 1번, 오른쪽에 1번. 오른쪽에 1번. 연습해보자. 1번, 2랑. 1번, 4번. 자, 1번, 4번 봅시다. 4번은 좀 헷갈릴만 해. 자, 1번, 4번 봅시다. 이거는 같이 들어오면 되고. 자, 77쪽에 1번, 4번. 자, 페이지 77쪽에 1번 문제랑 4번 문제. 자, 1번 보니까 요렇게 반원이 있어요. 반원이 있고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인데 근데 여기에 각도를 구하라. 72도예요. 자, 반원 나왔으니까 반원 나오면 우리 지름이나 반원 나오면 뭐를 이용할 수 있어? 반원의 원주각,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다.
지름의 원주각 혹은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다. 지름이니까 이렇게 원주각 그리면 이거 90도다. 여기도 90도네. 이 72는 원주각이야 중심각이야? 중심각이잖아요. 그러면 자 72가 중심각인데 이 72도의 원주각은 그럼 뭐가 되겠어? COD 중심각의 원주각은 CAD가 되겠죠. 여기가 원주각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몇 도야? 중심각의 절반. 36도죠. 이렇게 중심각, 이 원주각. 그래서 36도. 다 나왔네. 36도, 90도, X도. 삼각형 PAD에서 삼각형 180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1번은 앞에서도 나왔었고 자주 봤던 문제이긴 해요. 4번 문제를 볼까? 4번은 좀 이제 낯설은 문제이긴 한데, 자 원의 중심 문제를 이렇게 직각,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직각, 이게 9, 이게 12. 자 AC의 길이를 구하시오입니다.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이거 선생님 풀었어요 이거? 네. 자 어떻게 풀면 되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요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얘는 그 현에서 원주각 그렸을 때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직각, 여기 곡선 부분, 직각 곡선 부분. 그럼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일까? A 닮음이다. AA 닮음이다. 그러면은 닮은 비는 몇 대 몇인 거야? 12대 이 빗변 12대 요거 빗변은 x잖아요. 12대 9가 아니라 12대 x잖아요. 그래서 12대 x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12x 직각, 그 다음에 x9 직각. 그래서 12대 x는 x대 9인 거지. 그래서 x제곱은 80, 9, 20, 108인가? 그럼 x 구할 수 있겠죠? 무리수 나올 거예요, 무리수. 이게 4번 문제였습니다. 닮음을 활용해서 x값을 구했네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유형편은 요 틀린 거 오늘 채점 받았을 거 아니야? 틀린 거 고쳐보세요. 57, 63. 좀 많은데? 자, 개념편 지도를 좀 나가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단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 하나 남았어. 뭐냐? 대표값, 산포도. 여기 이제 갑자기 단원이 달라졌지. 지금까지 계속 도형 파트 하다가 갑자기 통계로 바뀌었죠. 1학년 때도 도형 하다가 갑자기 통계로 바뀌잖아. 자, 페이지 82쪽을 봅시다. 자, 대표값이라는 게 나와. 대표값. 대표값이 뭐냐? 자, 여기는 많이 어렵진 않아. 계산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자, 대표값이 뭐냐? 이런 거예요. 너네가 야, 너 시험 잘 봤냐? 물어봤을 때 나 평균 95야. 너는 난 평균 7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평균이라는 숫자만 딱 들었지만 얘가 평균 95면 시험을 잘 봤겠구나. 평균 70이면 시험 좀 망쳤겠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자, 1반 애들은 키가 평균이 180이래. 2반 애들은 키가 평균이 160이래. 그러면 그 180과 160이란 평균만 듣고서 아, 1반 애들은 키가 큰 편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 딱 듣자마자 그 자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값. 요게 대표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평균이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중1 때의 자료들을 별량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 조사한 자료들, 데이터들을 별량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별량을 다 더해요. 별량을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별량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면은 시험 점수 다 더한 다음에 과목 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겸사겸사 얘기하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 양변의 별량의 개수를 곱하면 그래서 별량의 총합은 평균 곱하기 별량 개수 해주면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야, 나 이번에 5과목 봤는데 평균 90이야. 그럼 총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 하면 되잖아. 90점짜리 5개 있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이게 평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자, 평균 좋지. 평균 구해놓으면 한 번에 그 특색 알 수 있고 좋잖아. 평균이 높으면 시험 잘 보는 거고 평균이 낮으면 시험 못 보는 거고. 근데 어떤 애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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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이래. 그러면 이거 평균 내면 얘 때문에 평균 내면 점수가 확 떨어지겠지. 얘 빼면 진짜 잘하는 애인데 이 과목 때문에 점수가 확 떨어지잖아요. 맞지? 아니면 반대로 공부 진짜 지지리도 안 해. 10점만 10점이래. 10점 20점 15점이래. 근데 한 과목 뭘로 할까? 얘가 기간은 되게 잘해. 기간은 100점이야. 그럼 이거 평균 내면은 원래 공부 이거 빼면 진짜 공부 안 하는 애인데 요 기가 100점 맞은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평균이 좀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좀 엄청 낮거나 엄청 높은 값이 있으면 평균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의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고 계산하기도 쉬운데 단점이 뭐다? 극단적인 값.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값. 극단적인 값에 영향이 좀 많이 받아요. 극단적인 값에 좀 영향을 받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걸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 엄청 작은 값이나 엄청 큰 값이 있으면 걔 말고 이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 좀 대표값을 구해보면은 그래도 좀 잘 나올 거 아니야. 너네들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점수 낼 때 보면은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뺀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좀 뇌물 먹고 엄청 점수 높게 줄 수도 있으니까 최고점, 최하점은 뺀단 말이야. 그것처럼 자 정가운데 있는 값. 그게 바로 중앙값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뭐랄까? 어떤 학생이
줄넘기 같은 거 매일매일 줄넘기 좀 연습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은 25개, 어떤 날은 50개, 어떤 날은 한 52개, 어떤 날은 55개, 그리고 어떤 날은 300개. 그럼 원래 평균 구하면 이 300개 때문에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학생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 그렇지? 자, 근데 중앙값을 활용하면은 얘가 25, 50, 52, 55, 300을 했다. 그럼 중앙값을 활용하면 중앙값, 정가운데값 얘는 그냥 평소에 50 몇 개 정도 하는 애라고 알 수 있다 소리예요. 가끔가다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50개 정도 하는 거구나. 그럼 평균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대표값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 쉽습니다. 그냥 정가운데값. 순서대로 쭉 썼을 때 자, 작은 수부터 작은 별량부터 책에 다 써 있는 거니까 나열했을 때 가운데로 별량 그게 중앙값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숫자가 6개야. 짝수기면 이거 정가운데면 어디야? 이거 52하고 55 사이가 정가운데일 거 아니야. 맞죠? 중앙값 구하라고 했는데 정가운데 숫자가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거 가운데 52하고 55의 가운데잖아. 뭐 구하면 될 거야? 52하고 55의 정가운데니까 평균 구하면 되지. 평균.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그냥 가운데에 있는 걸 딱 고르면 돼. 근데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두 별량의 평균 구하면 됩니다. 두 가운데 평균 구하면 됩니다. 짝수계 있으면 가운데 두 개 평균 구하면 돼. 요게 중앙값이야. 그래서 평균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순서대로 써서 거기서 이제 가운데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얘는 굳이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만 나누면 되니까 대신에 얘는 좀 극단적인 값,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값에 영향을 받게. 얘는 그런 거 좀 덜 영향을 좀 덜 받겠지.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건 어차피 빼고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과 중앙값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균과 중앙값으로 나타내기 좀 어려운 게 있어. 뭐 대표적인 건 이런 거. 자, 너 학교에서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엠믹스요, 뭐 이게 아이브야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르세라핌 좋아하는 애랑 아이브 좋아하는 애랑 그걸 두 개 평균을 낼 수는 없잖아. 그 아이돌 그룹을 평균 낼 수는 없잖아. 뭐 좋아하는 과일 얘기했어. 저는 사과 좋아해요. 배 좋아해요. 그럼 사과하고 배의 평균을 구할 수는 없잖아. 뭐 중간 이상한 혼종 과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들. 뭐 가장 좋아하는 요리 같은 거. 저는 짜장면 좋아해요. 저는 뭐 팥빙수 좋아해요. 그러면은 짜장면과 팥빙수 섞어서 이렇게 평균 구할 수는 없잖아. 맞지? 자, 이런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혹은 이런 것들. 자, 너네들 학교에서 반티를 주문할 거야.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가 있는데 뭐 엑스 라지도 있고 엑스 스몰도 있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이즈를 하나로 고정해야 된대요. 하나로 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막 예를 들어 미디엄이 한 얘가 한 30명 되고 얘가 한 20명 되고 얘가 한 5명, 1명, 10명, 2명 막 이래. 그러면 사이즈 정할 때 이거 스몰이 10명, 미디엄이 20명이니까 스몰하고 미디엄 중간 사이즈로 주문을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뭘로 주문해야 돼 그냥? 미디엄이 제일 많으니까 이걸로 주문해야 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평균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애들, 요런 애들을 나타내는 값은 뭐다? 바로 최빈값이라고 부릅니다. 최빈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최빈값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빈도수가 이제 횟수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최빈값은 최고로 많이 나왔던 별량.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별량. 학교에서 혈액형을 물어봤다. 혈액형 물어봤어요. 혈액형 전 A형이요, B형이요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A형과 B형의 평균을 구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 피 섞이면 죽잖아. 그치? 근데 그럼 일반 애들은 혈액형 뭐 어떤 혈액형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가장 많이 A형이 한 절반 이상 돼. 그럼 일반 애들 A형이던데? A형 많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별량을 최빈값이라고 부르고요. 자, 근데 이 최빈값은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구한 값이 아니란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뭐 학생들이 미니게임 같은 거에서 점수를 조사했더니 2점, 3점, 5점, 3점, 5점, 3점, 1점, 9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점수를 가지고서 이 점수가 이렇게 미니게임한 점수들인데 이 학생의 점수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최빈값을 활용하면 대표값이 몇이 되는 거예요? 최빈값은 9. 2, 3, 5, 3, 5, 3, 1, 9야. 그럼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별량이니까 3이 3번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최빈값이 3인 거예요. 3인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2, 3, 5, 3, 5, 3, 1, 5예요. 그러면 3이 3번 나왔는데 5도 3번 나왔잖아요. 맞지? 그러면 최빈값은 어떻게 되냐면 3하고 5 둘 다 됩니다. 자, 우리 최빈값은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개수를 센 거잖아. 그래서 최빈값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반대로 자, 점수가 얘가 1, 2, 3, 4, 5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왔어. 그럼 이때는 최빈값이 아예 없는 거지. 다 다르면 최빈값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이나 중앙값은 계산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딱 항상 중앙값, 최빈값은 아니 중앙값 평균은 항상 값이 하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최빈값은 계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값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82, 자, 82, 83 쪽에 필수 문제 1, 2, 3 하나씩 풀어봅시다. 필수 문제 1, 2, 3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평균 구하는 거 어휴 귀찮긴 하겠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앙값, 최빈값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평균 구하는 게 좀 귀찮긴 하겠네. 내가 한번 해보자. 실제로 시험에서도 구하라고 나올 거니까. 1, 2, 3만 풀면 돼요. 필수 문제 1, 필수 문제 2, 필수 문제 3 하나씩만 풀어보세요. 나머지 숙제로 나오겠지. 그래도 점수가 아니네. 그래도 10명이니까 분모가 10이잖아.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거 그리고 2P 5라고 돼 있으면 이거 그냥 2P 만약에 두 번째 줄에 2P 0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0이 아니라 줄기까지 포함해서 10인 거죠. 기억나죠? 줄기가 10의 자리, 2P 1의 자리입니다.
실제 시험 때도 계산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 은근히 많아요. 꼼꼼히 봅시다. 그래서 이건 실력값을 숫자로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물어본 거니까 장르를 한글로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균 같은 걸로 못하고 최면값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계산은 어디까지 했지? 오 5.9잖아. 다섯이 159니까 여기 나와야지. 평균이 맞나요? 응. 이게 맞나요? 평균이 그렇게 좁게 쓰면 어떻게 해? 134. 134 맞아요. 중앙값 나와서 중앙값은 네. 몇이야? 85. 85. 중앙값이 좋아. 중앙값이 좋아. 평균이 좋아. 중앙값이 좋겠지. 뭐고요? 중앙값이 무슨 말? 중앙값 이게 보면 이게 총 10개잖아요. 10개니까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학생 사이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13하고 17이잖아요. 13하고 17의 가운데 숫자는 15죠. 15입니다. 그치. 그림 천지 그림 천지. 안 해봤어. 왜?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했지만 마음은 하려고 했지만 이거 더 해야 돼서 나한테 이거 슬피. 중앙값은 내 모습은 아니. 작은 거부터 65. 이게 총 10명이니까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숫자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뭐 65, 70, 눈이 살짝 그치? 73, 75, 80. 이게 다섯 번째잖아. 그 다음에가 92. 80하고 92.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짝수기일 땐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니까. 80하고 90의 평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아니 맨날 해. 85죠, 중앙 85면. 85가 34가. 그 뒤에서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섯 명의 평균이 49니까 5 곱하기 49에서 245예요. 그러면 얘 더하면 저는 안 됐어요. 한 3일 동안. 자 이게 9. 그다음에 그 10 이게 111이잖아요. 111, 111, 150, 왜 약해져? 150, 202란 말이에요. 202. 그럼 400, 245에서 202 빼면 나잖아요. 203이 아니라 202입니다. 덧셈 빼서 계산 실수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대표값 문제였고요. 그 필수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필수 문제 1번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게 줄기와 잎이잖아요. 이게 그냥 5, 그냥 3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5, 6, 그 다음에가 10, 13, 17, 그 다음에 21, 22, 24, 28이라고요. 그러면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고 요 두 번 나오고 13이 최빈값이고 13이 최빈값이고 중앙값은 이게 10개 숫자니까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얘네 둘 사이 13과 17 사이 그럼 중앙값은 13과 17 사이 15가 될 거고요.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평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값 내용입니다. 이 대표값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페이지 85쪽 또 나가볼게요. 이걸 숙제 어디까지 나가요? 숙제는 87쪽까지. 이거 나가요 이거 유형표는 69쪽까지.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저 이거 유형 하나 남았거든요. 30분 남았어 아직. 유형 시켜야 돼. 유형표는 일단은 2번 나가는 숙제부터 먼저 해놓은 일단은. 자, 64부터 유형편 64부터 69까지고요. 개념표는 우리 87쪽까지 나갈 겁니다. 자, 84쪽까지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85쪽 내용 봅시다. 85쪽. 자, 뭐가 나오냐? 산포도라는 게 나와. 산포도. 자, 산포도가 뭐냐?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냐? 이게 산포도예요. 뭐 산포한다, 산포한다는 한자 잘 안 쓰긴 하는데 뿌리는 걸 살포한다고 한단 말이야. 뿌리는 거 살포한다. 그래서 산포도면 얼마나 너네 산계하다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들어봤어? 네.
게임 같은 거 하면 상기하다가 특히 야 FPS는 상기한다는 말 많이 쓸 텐데 산기예요? 상기 이렇게 흩어지라고 저기 수류탄 날라오면 상기하라고 흩어지라고 아니 도망가라. 도망가라. 산기. 아니 딸기요. 산계가 흩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산포도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냐. 요게 산포도입니다. 그러면 자 산포도가 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 산포도 크다는 소리는 자료가 자 다시 아까 했던 얘기 좀 다시 하면은 산포도가 크다는 말 산포도가 뭐라고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게 산포도. 그러면은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거. 산포도가 크다는 소리는 자료가 많이 흩어진 거. 그러면은 자 A라는 애가 다트를 던졌는데 1, 9, 9, 10, 1, 1 나왔고 B라는 애는 5, 6, 6, 5, 7을 쌓 이렇게 나오면 평균은 비슷하겠지만 A는 들쑥날쑥하잖아 실력이. 얘는 꾸준한 거고요. 그래서 A가 산포도가 크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산포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우리가 표준 편차 분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해볼게요. 자, 편차부터 볼게요. 편차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학교 시험을 봤어. 학교 평균이 80점이야. 근데 내가 85점이야. 나 평균보다 잘 봤지. 5점씩이나 잘 봤잖아. 평균보다 플러스 5점이 된 거잖아요. 그럼 편차가 플러스 5인 거야. 학교 평균이 80점인데 내가 50점밖에 안 돼. 그러면 평균보다 내가 20점을 못 받잖아요. 맞지? 못 받잖아. 점수가 낮잖아. 그럼 편차가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돼요. 그럼 내가 평균보다 잘 봤으면은 양수가 나올 거고요. 내가 평균보다 못 봤으면은 음수가 나오겠죠. 편차가 양수란 소리는 평균보다 잘 봤다는 소리고요. 편차가 음수란 소리는 평균보다 못 봤다는 소리고,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나는 편차가 플러스 2인데 쟤는 편차가 플러스 10이야. 그럼 쟤가 나보다 훨씬 잘 본 거잖아.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별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 자, 이 편차의 특징이 뭐냐? 평균이 있어. 나보다 잘 본 애가 있으면 평균이 있어. 평균보다 잘 본 애가 있으면 당연히 평균보다 못 본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잘 본 애가 있으면 못 본 애도 있겠지. 평균보다 잘 본 애들만 있으면 평균 잘못 구한 거잖아요. 맞죠? 자, 평균보다 잘 본 애가 있으면 못 본 애도 있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자, 그러면 이 편차들을 쭉 구해봤어. 자, 1반 애들 편차 쭉 구해봤고 2반 애들 편차 쭉 구해봤어.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거야. 1반하고 2반 애들 중에서 편차를 구했는데 평균적으로 누가 더 편차가 큰가를 알고 싶은 거야. 1반, 2반 중에서 평균적으로 편차가 어디가 더 큰가를 알고 싶은 거야. 문제는 뭐야? 편차 총합은 0이잖아. 그럼 편차 가지고 평균 구하면 0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편차 총합은 0이라서 그냥 편차 가지고 평균 구하면 0 나오네. 응? 1반하고 2반 애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누가 더 많이 이렇게 편차가 큰지 알고 싶은데 그냥 이대로 하니까 0이 나오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분산은 뭐냐면 편차를 제곱하면 다 양수겠네. 맞지? 그럼 제곱하면 다 양수니까 양수끼리는 더해서 0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요. 근데 나는 평균적으로 편차가 평균적으로 얼마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지. 편차 제곱이 평균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다? 그냥 분산에 루트 씌운 거예요. 왜 이걸 제곱했냐? 나는 편차 알고 싶은데, 그래서 루트 씌우면 그게 분산에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자료를 주고서 표준 편차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평균 구하고 별량에서 빼서 편차 다 구하고 편차 제곱해서 평균 구해서 분산 구하고 그 다음 루트를 씌워야 표준 편차가 나온다. 문제 되게 간단하게 표준 편차 구하시오 이렇게만 써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대표값이지, 대표값. 대표값을 쓸 때는 단위를 다 써줘야 돼. 키에 대한 평균이면은 단위가 키, 센티미터 있어야 되고, 사람 수에 대한 중앙값이면은 사람 수, 명,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편차도 단위가 있어야 돼요. 표준 편차도 단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분산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 자, 대표값. 그 다음에 편차.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단위를 꼭 써야 돼요. 단위를 쓴다. 근데 분산은 단위가 없어요. 왜냐? 자, 센티미터 길이에 대한 분산인데 센티미터를 제곱해서 제곱 센티미터로 써버리면 갑자기 넓이가 되잖아요. 키 가지고 우리 키가 얼마큼 차이 나냐 막 구하고 있는데 제곱을 해버리면 갑자기 넓이가 되잖아. 사람 키 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넓이가 되잖아. 그래서 분산은 단위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단위를 원래 다 써줘야 돼. 수행평가나 이럴 때 단위 안 쓰면 다 감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요것도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페이지 85쪽에 1번 문제, 그 다음에 86쪽에 2번 문제. 자, 필수 문제 1, 필수 문제 2 하나씩 풀어볼게요. 별량은 뭐 별량은 뭐뭐 해야 되냐고? 뭔 뜻이지? 별량은 어떻게 이 별량은 각각의 별량에 대한 편차입니다. 별량이 5개면 편차도 5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균이 10점이야. 평균이 80점이야. A란 친구는 70점 받았고 B란 친구는 90점 받았고 C라는 친구는 85점 받았어. 그럼 A는 편차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B는 편차가 플러스 10인 거고 C는 편차가 플러스 5인 거고 편차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숫자 하나만 다 구해야 돼. 개념 확인 하나는. 그럼 개념 확인 같은 경우는 그치 평균 구하고 각각의 편차를 다 구해야죠. 편차가 각각 나와. 아까 그래서 있잖아. 내 편차가 몇이면 평균보다 얼마큼 나온 거고 제 편차가 몇이면 평균보다 얼마큼 나온 거고. 필수 문제 1은 맞아? 네. 필수 문제 1은 편차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5개가. 아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몇이라고요? 0이라고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그럼 x가 몇이겠어? 그럼?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평균이 2였대요. 그러면 A는 평균보다 한 명 더 많은 거잖아. 3명 나온 거죠. B는 평균보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그럼 몇 명 나온 거야? 평균보다 마이너스 1이잖아. 한 명. 평균이 2명인데 평균보다 마이너스 1인 거잖아, B는. 근데 이해됩니까? 네. 이게 평균, 이게 편차입니다. 이게 편차.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고요. 플러스 몇이, 플러스 3이다 하면 평균보다 3 크단 소리야.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필수 문제 2번도 해봅시다. 자, 일단은 x값 먼저 구하면 되죠? 1 편차의 합은 0이니까 x 1이에요. 자, 그러면 분산 구해봅시다. 분산.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평균 구하면 돼요. 순서대로 편차가 마이너스 2, 3, 1, 마이너스 3, 0, 1. 자, 여기 편차잖아, 편차. 그러면 4네. 편차의 제곱은 4, 9, 1, 9, 0, 1. 그럼 분산은 다 더해. 24. 24예요. 10, 24. 분산은 24. 나누기 별량 6개잖아. 6.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으로 그냥 평균 구하는 거야. 이게 분산.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된다. 턱걸이 겁나 오다. 루트 4는 2죠. 하연이었구나. 그걸 겁나 못하는 게 아니지. 이게 평균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럼 몇 개 하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 평균 50개를 한다. 표준 편차가 이런 소리는 대부분의 애들이 48에서 52개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산하기 아니 선생님 그 애가 몇 개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 지금 여기는 알 수가 없지. 별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리됩니까? 예. 그럼 우리 한 문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와우. 자, 페이지 87쪽에 5번.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분산 표준 편차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여기에 곱셈 공식 변형을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실제. 자, 5번 문제 일단 별량이 6, 10, x, y, 7. 평균이 7이래. 이거 평균이 7이래. 그러면 평균이 7이면 이거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돼? 몇 개야 이거? 1, 2, 3, 4, 35개. 35개. 5개, 5개. 35. 그럼 평균이 7이면 이거 35 나와야 되죠. 다 더하면 35 나와야 되죠. 이제 별량 5개인데 평균이 7이니까 다 더하면 35 나와야 돼.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수저 x 더하기 y 알 수 있죠. 10. 이게 몇이야? 23 빼면 되니까 10이에요. 자, 우리가 평균 나와 있고 별량 5개니까 총합이 35. 다 더하면 35. 그래서 x랑 y 더하면 12인 걸 찾았습니다. 자, 이제 뭘 구하래? 분산 구하래.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편차를 다 구해볼까? 이게 편차를 다 구해볼까? 자, 평균이 5라며, 평균이 7이라며. 그러면 편차는 6 빼기 7 마이너스 1, 10 빼기 7 3, x 빼기 7 몰라, x 빼기 7, y 빼기 7 몰라, y 빼기 7, 7 빼기 7 0이잖아요. 편차가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계산 순서대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별량이 나왔고 평균 나와 있으니까 편차 다 구했고 이제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구하라. 제곱 1 더하기 제곱 9 더하기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은 어차피 0이죠. 자, 요렇게 해서 5로 나누면 분산이 2.8이니까 요거 편차 제곱 다 더하면은 2.8 곱하기 5가 된다는 소리죠. 원래 나누기 5인데 양변에 5 곱하면 맞아요. 여기 써볼까? 2.8 곱하기 5하면 몇이야? 5, 8에 40, 14. 자, 요거 해보면은 10 더하기 아유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는 14래요. 이거 y죠. 그렇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 x 더하기 y 그 다음에 10 더하기 49 더하기 49 몇이야 이게? 98 더하기 10이니까 108은 14다. 근데 x 더하기 y가 12라 얘가 12라네. 얘가 12라네. 그럼 이거 다 이항시키면은 요거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다. 74. 그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x, y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했고 x 더하기 y 구했고 만약에 x, y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 극세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이용하면 xy 구할 수 있겠죠. 뭐라고 친구들? 아니 이거 끝 아니었어요? 자, 몇시예요? 그래서 메시. 5분 남았는데 자 숙제는 개념표 여기까지만 87초까지만 네, 좀 더 다른 유형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볼 거니까 일단 계산 문제 하는 거 87초까지 계산 많으니까 좀 꼼꼼히 풀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유형편 69초까지입니다. 69초까지면 계산의 문제하고 되게 쉬운 문제들 있잖아. 이게 포함된 거니까 꼭 풀어보세요. 여기까지고 너 숙제 둘 다 해와라. 그래서 하나만 하지 말고 자꾸